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네, 선생님. 믿어요. 매년 은밀하게 열리는 은행 VVIP 투자 설명회. 그러나 이곳에선 투자 설명회가 아니라 명문대 입시를 설계해주고 있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만 가르치는 그 중에서도 서울의대 합격률 100%를 보장하는 코디가 있었으니 7번 코디네이터께서는 고객 대비 합격률 100%. 바로 스앵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코디님. 아줌마 탈락. 이게 어디서 씨알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오케이, 아줌마 2명 합격. 뾰로롱? 주남대 최고의 교수진들만 모여 산다는 스카이캐슬. 수십억씩 한다는 대저택에 미친 스펙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끼깔나게 차려입고 갈게. 그런데 이곳에서 갑자기 초호화 파티가 잡히고 있나? 그러나 이 갑작스런 파티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서울법대 출신의 서준 아빠였습니다. 글쎄 무슨 파티? 축하 파티. 당신 문제가 뭔지 알아? 그 얘기를 오늘 닥쳐서 알렸단 사실이야. 그렇습니다. 서준 아빠는 가족들에게도 냉혹한 잣대를 대는 비정한 아빠였어요. 뭐라고? 속단하지 말라고요. 영재 포트폴리오. 아직 그 여자 손에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건 무슨 소리지? 포트폴리오? 사실 이번 파티는 서울의대에 합격한 영재네를 위한 파티였습니다. 영재 오빠 포트폴리오만 있으면 엄마 황금 로드맵이 생기는 거잖아. 그리고 스카이캐슬의 모든 엄마들은 영재의 입시 포트폴리오에 침을 발라놓고 있었죠. 나도 영재 오빠처럼 서울의대 꼭 하고 말 거야. 야, 영재 포트폴리오 때문에 축하 파티를 여는 거였어. 엄마 떨리지. 그러나 이 포트폴리오에 콧방귀를 뀌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재가 우리 아들이야? 바로 학력고사 전국 1등 출신의 의대 교수 예서 아빠였습니다. 제발 유난 좀 떨지 마. 와, 전국 1등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영재 학종으로 서울의대 합격했어요. 내신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 그거 얻어내자고 파티식이나 해주는 거야? 해야 붙어요. 해야 붙는다고요. 드디어 영재네를 위한 파티가 열리고 하나둘씩 삐까번쩍 차려입은 스카이캐슬 천룡인들이 파티장에 들어서죠. 어서 오세요. 미리 기뜸 좀 하지 그랬어요. 혼자 고생하지 말고. 아, 들어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야이씨, 예서 아빠가 등산복을 입고 왔어. 아니, 내가 쎄빠지게 파티 준비했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초를 치고 있어? 너 나까지 빼입으면 아빠 혼자 쪽팔리잖아. 효녀났네, 효녀났어. 이제 파티가 무르익고 아들! 의대 교수 영재네 아버지는 아들이 서울의대에 합격해서 기분이 째졌어요. 내 새끼. 이렇게 영재네는 모두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파티가 끝나자 엄마들은 피 튀기는 전쟁에 돌입하는데요. 드디어 영재의 서울의대 포트폴리오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언니, 내일 점심 어떠세요? 내일 친정엄마랑 점심하기로 했는데. 와, 이 언니 되게 비싸게 구네? 결국 영재 엄마는 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입을 여는데 우리 영재 포트폴리오 공개 안 해. 야, 이씨, 이게 무슨 굽을 장가가는 소리야? 언니. 내 자식 자료 공개하고 말고는 내 자유 아니니? 와, 파티에 들인 돈이 얼만데 아, 커피는 내가 살게. 커피 산대. 한편 영재 아빠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데 웬만하면 좀 도와주지 그래. 눈치라도 채봐. 아니 그걸 다 시시콜콜 적었단 말이야? 아 지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려고. 야, 이 포트폴리오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거지? 그런데 수환이 엄마와 예서 엄마도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아요. 안 줄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만약 누가 수환이 대입자 소설을 대신 덕분에 수환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면? 그렇습니다. 서울법대 출신 서준이 아빠가 영재의 자소서를 대신 써준 겁니다. 서울대 자소서 4번 문화! 당신 영재 자소서 대신. 그러니까 간식 나부랭이 챙길 생각 말고 부디 제발! 예서 엄마는 파티로 2천을 태웠고 서준 아빠는 자소서 작업을 쳐줬어요. 그래서 이 두 엄마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가 되는데 묻지 마라. 왜냐고, 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내 자식 서울의대 보내야 된다. 포트폴리오는 안 돼. 그런데 영재 엄마는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데 주 거래은행 어디야? 아니, 이건 무슨 소리야? 이 언니 보험해? 한남은행이요. 서동 은행인데요. 그러자 영재 엄마는 예서 엄마에게 뭔가를 건넵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 투자 설명회 초대장이었어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은행에서 VVIP들에게만 초대장을 보내. 그러나 이 자리는 그냥 투자 설명회가 아니었으니 은행 최고의 VVIP들과 베테랑 입시 코디네이터들을 극비리에 연결시켜주는 아주 은밀한 자리지. 바로 자식 투자 설명회였던 겁니다. B03번 가운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서 엄마는 여기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고 가져왔어요. 아니 이놈의 여편네가 여기를 어떻게 와? 초대장은 분명히 나만 받았는데? 자식 입시에 목숨을 걸고 있는 서준 아빠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초대장을 입수했던 거죠. 차민혁이 인맥이란 인맥은 총동원해서 겨우 얻어낸 거야. 여튼 베일에 둘러싸인 코디 매칭이 시작되고 그 상위권 학생들만 가르치는 KMO, IMO 입상자를 최다 배출하신 강사 출신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타자 7번 코디가 소개되는데 7번 코디네이터께서는 고객 대비 합격률 100%. 야 합격률이 무려 100%. 하지만 이 코디는 큰 단점이 있었으니 100%면 뭐해? 1년에 겨우 2명뿐인데. 그렇습니다. 이 코디는 1년에 딱 2명만 코디를 해줬어요. 1년에 2명 이상은 절대 코디하지 않아. 그 코디가 맡은 아이들은 100%. 야 이거 안 되겠어. 무조건 7번 가야 돼. 하지만 서준 엄마는 내적 갈등을 심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여보 빨리요 빨리. 다 제출하셨습니까? 아니요. 드디어 코디를 선택하는데 예림이 급해봐봐. 혹시 7이야? 아 1이구나. 7번 코디를 선택한 엄마들은 3명. 그나저나 우리 셋뿐이면 좋겠는데. 이 중에 한 사람만 제끼면 되니까 예서 엄마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때 4번째 불청객이 들어와요. 와 서준 엄마가 막판에 7번으로 바꿨구나. 그리고 의대 진학 100%의 전설 스앵님이 들어오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4분 중에 2분은 탈락하실 겁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스앵님의 선택을 기다리고 성규 어머니? 네, 코디님. 성규 어머니는 워킹맘이시네요. 일을 하긴 하지만 제 사무실을 갖고 있는 야이씨 엄마들이 반대로 면접을 보고 있어. 때문에 아이들 아줌마 탈락. 딸아이를 지켜보니 공부할 소질을 타고났다 싶었어요. 한 문제만 틀려도 떼굴떼굴 굴렀어요. 반드시 그 문제를 제 것으로 만들고서야 잠을 자곤 했죠. 하지만 그런 성향이야 상위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죠. 야 이 정도면 원래 의대 갈 만한 애들을 뽑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아줌마 2명 합격. 자 이제 성규 어머니와 서준이 어머니는 이 방을 나가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뭐야 서준이 엄마는 탈락했어요. 그런데 예서 엄마에겐 큰 문제가 있었으니 애비도 알고 있니? 바로 코디 계약금이 없었던 겁니다. 보나마나 못 애비도 모르게 그런 거액을 달란 말이냐 지금? 와 시어머니를 찾아갔어. 이번만 도와주시면 우리 애서 서울의대 보낼 수 있어요 어머니. 오늘 중으로 보내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내가 널 며느리로 인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알아듣겠니? 야 진짜 예서 엄마는 사람 불러야 돼. 한편 코디를 따내지 못한 서준이네 집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그렇다고 당신이 직접 애들을 코디한다는 게 말이 돼요? 외래 역효과가 날 수.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리고 모두가 잠든 스카이캐슬에서 맨발로 눈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영재 엄마였습니다. 야 자식이 서울의대를 가니까 춥지도 않나 봐. 그런데 영재 엄마는 이렇게 영재 엄마는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됩니다. 아니 왜 죽었지? 그리고 영재가 뒤늦게 찾아오는데 야 서울의대 붙으면 뭐해? 엄마 없는데. 당연히 스카이캐슬 엄마들도 의문이 쌓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 언니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영재 아버지의 행동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차기 병원장을 찜해놓은 상황이었는데 돌연 사표를 낸 거예요. 사실이야? 사표 냈단 말 사실이냐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집도 주위도 다 포기한다고? 영재 생각은 안 해? 영재한테 다 물려주고 싶다며. 거기다가 예서 엄마는 불현듯 그날을 떠오르는데 19일? 19일이면 그렇습니다. 영재 엄마는 사실 여행을 가지 않았던 겁니다. 영주 언니가 영국으로 떠난 게 12월 18일이잖아. 여행을 안 간 거야 그러면? 날짜를 봐서는 안 간 게 분명한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예서 아빠는 영재 아빠와 위로의 한 잔을 하는데 형도 이렇게 힘든데 영재는 오죽하겠어? 그래도 형이 중심을 잡아야지. 내 호적에서 퍼버렸어. 야 이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사람 새끼냐?
그게 사람 새끼냐고! 갑자기 아들 탓을 하는 영재 아빠. 뻔뻔하게 장난식일로 와. 과연 영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편 예서 엄마는 드디어 스앵님의 코디를 받고 국영수 선생님들과 내신 강사들 프로필입니다. 이쌤 대치동 1타 강사야 엄마. 그런데 예서의 방을 보자는 스앵님. 예서 방 좀 볼까요? 역시나 자나깨나 예서의 성적분인 예서 엄마는 스앵님과 궁합이 완전 잘 맞았습니다. 문도 등지지 않고 책상 위치 좋습니다. 문을 등지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서요. 메인 책상과 스탠드 책상을 북쪽에 두신 것도 잘하셨습니다. 햇빛이 잘 비추지 않아야 공부할 때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이 스탠드는 바꾸셔야겠는데요. 수학, 과학 같은 수리 영역을 공부할 땐 8000 켈빈 정도의 푸른빛을, 암기 과목은 4000 켈빈 정도의 흰색이, 음악 미술 같은 창조적인 학습에는 2200 켈빈 정도의 붉은 빛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걸 몰라서 서울대를 못 갔구나. 스탠드가 4개가 있어야 했어. 이렇게 스앵님은 책상부터 스탠드까지 꼼꼼하게 코디를 해줘요. 굿. 그리고 예서 엄마는 스앵님에게 영재네 이야기를 꺼내는데 영재 엄마 소식 들으셨어요? 합격과 동시에 저와의 인연은 모두 끝이 납니다. 물론 예서도 마찬가지고요. 야, 뭐야, 진짜 칼 같네. 한편 영재 아빠가 사표를 내자 다른 교수가 스카웃이 되고 최 원장이 박수창 교수 후임을 스카우트했답니다. 뭐? 그것도 스카이캐슬 입주권이 주어지는 정년 트랙이랍니다. 정 교수요. 새 교수의 가족들이 영재네 집에 이사까지 와요. 바로 우준의 식구들이었죠. 와, 아빠 잘 둔 덕에 우리가 호강한다. 사실 이 집 아들 황우준은 예서와 함께 고등학교 입학 수석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도 멀고. 그런데 우준에는 다른 집들과 달리 우주 최고의 화목함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우준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발견하는데 이거 이 방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바로 영재네가 태블릿을 놓고 간 거였습니다. 과연 영재네가 놓고 간 태블릿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튼 우주 엄마는 옆집 예서네를 찾아가 떡을 돌리는데요. 하지만 예서 엄마는 우주 엄마의 행색을 보고 은근히 무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주 엄마는 혹시 미양이? 박미, 야, 뭐야, 둘이 아는 사이였어? 나 수임이 하지만 미양이, 아니 예서 엄마는 시치미를 떼고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저는 한서진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고향 친구랑 너무 닮으셔서. 와, 이거 미양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미양인 거 들키면 어떡하냐. 사실 푸주간 딸로 태어난 예서 엄마는 그동안 은행장 딸이라고 신분 세탁을 해왔던 거예요. 귓구멍이 막혔다. 네 선지 네 애민이한테 갖다 주라고. 차 교수 와이프는 육군 참모총장 딸이고 언니는 은행장 딸이고. 야, 언제 은행장 딸이 됐어. 와, 이거 우주네랑 엮이면 안 된다. 그러나 뒤가 캥겼던 예서 엄마는 우주 엄마랑 점심을 같이 하게 되고 첫 모임인데 건배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우주 엄마는 이 스카이캐슬에 어울리지 않는 꽤나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선지국도 있는데 드시겠어요? 야, 이 선지 우리 집에서 산 건 아니겠지? 선지가 아주 싱싱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서 엄마는 뜻밖의 이름을 듣게 되고 우리 우주가 그러더라고요. 응? 우주라면 우리 예서랑 공동 수석을 한 그 우주를 말하는 거냐? 우주요? 설마 신화고등학교 수석 입학한? 어떻게 아셨어요? 그 예서 엄마라고. 죄송해요. 제가 엄마들한테 오는 전화는 다 차단해버리는 바람에. 차단을 해요? 엄마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자꾸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주 엄마는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하는데 우리 우주는 지가 원해서 중1 때 수학과외 정도는 시켰어도 딴 건 전혀 안 시켰거든요. 아니 뭐야, 우리 자식들은 수천만 원 들여도 될까 말까인데. 네 엄마 천연기념물이네. 에이, 재수없어, 가자. 그런데 우주 엄마는 태블릿을 꺼내고 전에 저희 집에 살던 분이 놓고 가신 모양인데. 제 거예요. 예?
전에 제가 빌려준 거라고요. 예서 엄마는 자기 걸로 착각하고 태블릿을 챙겨가요. 수학과에 빼곤 전혀 시킨 게 없어? 이에 예서 엄마는 스앵님을 찾아가서 우주 엄마의 만행을 일러바치는데 아무리 우주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해온 아이라 해도 정상까지 홀로 등짐지고 가는 아이와 전문 가이드의 포트 요리사까지 대동하고 가는 아이는 결코 같은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야, 우리 스앵님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뻥 뚫리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튼 예서 엄마는 드디어 영재네 태블릿을 켜보는데요. 다 어딜 갔지? 그곳엔 영재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엄만 날 왜 낳았을까? 욕하고 때릴 거면 차라리 낳질 말지. 그놈의 100점. 내가 죽어서 없어져줘야 속이 시원하려나? 와, 영재 멘탈 완전 무너졌었구나. 나 7살 때부터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어. 나 성적 떨어지면 나가 죽으라고 했어 안 했어? 그 지옥 같은 생활!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서울에도 붙었잖아. 엄마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 나 잘 되라고 그랬다고? 의대는 엄마 아빠가 원했던 거지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더 확실한 건 더 이상 엄마 아빠 아들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이 사실을 안 예서 엄마는 스앵님을 찾아가는데 예서 어머니, 이 시간엔 여긴 어쩐 일? 그렇죠. 영재가 이렇게 된 데에는 스앵님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 못할 겁니다. 야, 이 스앵기야, 공부 잘하면 뭐야, 부모한테 복수를 한다는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가 시켰잖아 복수하라고. 전 단지 영재가 품고 있는 욕망을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을 뿐입니다. 이게 어디서 야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영재 가족의 불행은 전적으로 그 가족들 때문이지 입시 전문가 책임은 아닙니다. 끝까지 잘했다 이거지. 그럼 끝내시죠. 당연히 끝내야지. 이렇게 예서 엄마와 스앵님은 서로를 손절하게 되죠. 그리고 스앵님은 과거를 회상하는데요. 오늘도 공부하기 싫어? 사실 스앵님은 영재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복수를 부추겼던 겁니다. 옛날에 어떤 노부부한테 아들 셋이 있었거든. 부모를 너무 기쁘게 한 다음 바로 그 순간에 자기들이 죽어. 그렇게 복수를 한 거지. 부모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부모가 가장 행복해할 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야, 영재를 이렇게 만든 게 스앵님이었구나. 그게 진짜 복수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면에 우주네 집에선 여전히 화목이 넘쳐 흘렀는데요. 사실 우주의 친엄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우주 엄마는 친자식같이 우주를 키웠던 겁니다. 엄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아빠도 정말 잘 살고 있으니까. 한편 병원에서는 예서 아빠의 순환이 시작되고 오, 황 교수, 일로 앉아. 일로 와. 주남대병원 간판 의사이자 학력고사 전국 1등인 예서 아빠가 지방대 출신 우주 아빠에게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월요일 오전에 황 교수가 수술하면 되겠어.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야, 이러면 완전 나가린데? 가봐. 하지만 병원장은 학벌보다 실력이 우선인 사람이었죠. 우리 황 교수가 논문도 세계적이지만 수술은 예술이에요. 예술. 같은 시각 우준의 엄마는 영재네 사연을 궁금해하는데요. 전에 저희 집에 살던 분들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런... 그러나 서준 엄마는 급하게 화제를 돌립니다. 우주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결국 우주 엄마는 특별한 공부 비법을 공개하는데 그저 우리 우주가 원하는 대로... 아이, 재수없어. 이왕 내친 김에 우주 엄마는 자신의 직업까지 오픈합니다. 10년째 휴업 작가예요. 이에 서준 엄마는 함께 하실래요? 작가인 우주 엄마를 스카이캐슬의 전통 독서 토론회에 가입시켜요. 책을 읽고 토론한다니 정말 좋은데요? 우주 엄마는 독서 토론회의 극악의 난이도에 깜짝 놀라게 되죠. 아이들이 이 책들을 읽었단 말이에요? 같은 시각 예서 엄마는 예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영재 저렇게 되고 영재 엄마 돌아가신 게 아무래도 김지영 쌤하고 무관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그래서 잘랐다고? 합격증만 받으면 뭐해? 결과가 안 좋잖아, 결과가. 알 뿐이야? 아니, 한 집안을 그냥 풍비... 나 중간고사 코앞인 거 알지? 그래서 예서 엄마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강사진을 꾸리려는데 하지만 전교 1등 딸의 강사진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 우리 예서랑 같이 해서 나쁠 거 없잖아. 응? 그거야 자기 생각이고 예서랑 팀 짜면 수업 시간 내내 예서 혼자만 질문해댄다고. 어쩌다 용기 내서 질문하면 예서가 꼭 그랬다지. 이따위 걸 몰라서 묻느냐고. 나야 시키고 싶지. 애가 싫다는데 어떡해. 야 뭐야 예서 승질머리가 더러워서 같이 못하겠대. 아니 얘는 누굴 닮아서 이런 거야. 쪼다 같은 것만 물어보니까 그렇지. 드디어 서울법대 출신 서준 아빠가 주최하는 독서 토론회가 찾아오고 어머, 자기 스님! 매번 이렇게 애써주셔서 어떡하죠? 정말 감사해요. 곧바로 예서의 신들림 발표가 시작돼요. 저는 니체가 자뻑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믿는 자뻑의 힘! 학교에서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애야말로 저의 진정한 버심을 깨달았습니다. 전 반드시 그 애를 통해서 나 자신을 긍정하고 극복하고 발전하는 초인 리버맨시를 달성... 아니 책의 주제는 말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 서준님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리고 서준이가 책의 주제를 제대로 접목시키는데 니체는 자신의 것도 아닌 짐을 싣고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라고 했습니다. 전 이게 바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 좀 슬펐는데요. 이에 서준 아빠는 슬프다니요. 아들에게 눈을 부라려요. 대답하세요. 이에 우주 엄마는 독서 토론회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럼 오늘 처음 오신 우주님,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산다면 친구를 내 발전에 이용하니만이 그런 생각하지 않고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예서님이 진정한 적수를 벗으러 두겠다는 태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권장할 만한 권력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거 완전 코미디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른들도 읽기 어려운 책을 중고등학생들한테 무리 아닌가요? 그렇죠. 니체의 책을 어느 중고등학생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페이지 읽는데 4시간 걸려요. 야 이거 안 되겠어. 이 듣보잡 아줌마한테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아줌마, 지금 우리 독서 토론회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라뇨. 우리 차 교수님 덕분에 우리 애들이 논술 실력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준 아빠는 캐삭방을 하기로 하는데 투표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독서 토론을 더 해야 할지 말지를 투표로 정해보죠. 사회자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죠. 야 그래 한번 해보자. 이 독서 토론회는 내 것이란 말이다. 야 뭐야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더 많아. 이상으로 옴파로스는 이렇게 우주 엄마 덕분에 극악의 난이도 독서 토론회는 박살이 나고 말아요. 해체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한편 예서 엄마는 시엄마에게 압박을 받고 아쉬운 소리 할 땐 무릎까지 꿇 테니 어째 가타부터 얘기가 없어? 요즘 너무 경황이 없어서. 경황이 없어? 네가 하는 일이 뭐 있다고 경황이 없어? 하나부터 10까지 애미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선생들의 돈값을 하는 거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말씀... 와 이거 서울의대 못 보내면 난리 나겠는데. 그래서 예서 엄마는 다른 엄마들과 스터디팀을 짜러 가는데 오늘 커피 제가 쏠게요. 뭐 드실래요? 예서 엄마의 등장에 다른 엄마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려요. 우리 성재는 예서가 워낙 독불 장군이라 함께 공부하긴 어렵겠다고 하네요. 야 예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냐. 쪼다 같은 것만 물어보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예서는 우주 엄마와 일기토를 뜨고 너 우리 미친 예서가 우주 엄마 면전에서 재수 없다고 씨부린 겁니다. 꼰대짓 하지 마시고요. 결국 이 상황이 엄마들 싸움으로 번지게 돼요. 되게 눈엔 내 딸이 형편없어 보이나 보죠? 자식 잘 키워. 애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서 되겠니? 그리고 예서 엄마의 봉인이 해제되는데 이게 어디서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에? 무슨 머리? 이게 어디서 아갈머리 확 찢어버릴라. 너 미양이 맞구나. 입에 걸레문 미양이 맞잖아. 너 맞구나. 아이쿠야 들켜버렸다.
그렇습니다. 예서 엄마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며 구라를 쳐왔던 겁니다. 그게 부끄럽니? 네 아버지가 창피해? 이게 어디서 이 아갈머리 확 찢어버릴라. 눈치챘어. 그리고 예서 엄마도 응가 싸고 안 닦은 것처럼 영 찝찝했어요. 그러다 캐슬에 소문나면 아니 우리 예서 예빈이가 알게 되면 그래서 예서 엄마는 우주 엄마를 찾아가는데 우리 얘기 좀 할래? 예서 엄마는 드디어 자신이 광미양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 광미양이야. 우리 남편하고 시댁에서는 내가 광미양인지 알고 있어. 근데 이 캐슬 사람들하고 우리 아이들은 내가 한서진인 줄 알거든. 부탁인데 네가 입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양심이란 게 있는 우주 엄마는 예서 엄마의 비밀을 가지고 떠들 생각은 없었어요. 네가 광미양이든 한서진이든 난 상관없거든. 그건 네 인생이니까. 내가 왜 네 인생을 갖고 가타부타 해? 그래, 고맙다. 갈게. 야, 자기 목적만 달성하고 쏙 일어서는 거 보소. 한편 스터디 그룹을 찾지 못한 예서 엄마는 똥줄이 타는데요. 결국 예서 엄마는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선택을 해버리죠. 바로 쌩님한테 사죄의 뻐꾸기를 날린 겁니다. 지난번엔 제가 정말 경솔했습니다. 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리고 예서 엄마와 수환 엄마는 화장실에서 비밀 대화를 나누는데 예성 어떻게 할 거야? 코디도 간뒀는데 토론까지 없어지면 계속 여기 가만히 있겠어? 하지만 화장실엔 항상 듣는 귀가 있었으니 바로 서준 엄마가 이사로에서 응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휴지가 없어서 난감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듣네? 코디를 관뒀다고? 그런데 예서는 또 엄마에게 지랄 발광을 떠는데요. 언제부터? 나 기출문제 빨리 받아야 된단 말이야. 나 이제 어떡하냐고. 아,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하지만 이미 돌아선 스앵님의 마음의 벽은 서울대 커트라인보다 높았어요. 그게 어머니, 실은 우리 대표님께서 다른 학생을 컨택하고 계시거든요. 반면에 서준이 기준이는 서울 법대 출신 아빠에게 직접 코디를 받습니다. 10분 후에 스터디룸 집합. 그러나 서준이 아빠의 교육 방식 때문에 아이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죠. 4분 안에 풀도. 그 교육 방식은 바로 최첨단 감금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리고 숨막히는 방음실에선 강제적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패배자는 1:1 정신교육에 들어가요. 서준 아빠는 서울 법대 출신의 엘리트였지만 아버지가 초졸이었다는 것에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진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세탁소 주인이었다고. 평생 남의 옷이나 빨다가 네 할아버지는 바로 여기. 그래서 서준 아빠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국회의원 딸인 서준 엄마랑 결혼한 것이었죠. 그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어. 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서준 아빠는 자식들을 이용해서 그 꿈을 이루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게 만들겠다고. 우리 아들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결국 서준 엄마는 코디 자리가 났다는 것을 알립니다. 예서 코디 간뒀대요. 당신 원대로 우리 아이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려놓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 베테랑 코디가 붙는 게 100번 나을 거예요. 한편 예서 엄마는 스앵님을 꼬시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드는데 그것은 정성을 다해 만든 16첩 도시락이었죠. 하지만 이 도시락엔 그냥 정성만 담긴 게 아니었으니 야, 계란 후라이 밑장은 봤어도 골드바로 밑장 까는 건 처음 봤다. 그렇습니다. 예서 엄마는 황금 도시락을 전달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전화 드리려던 참인데 예서가 보통 재촉을 해야 말이죠. 그런데 이거 야, 뭐야, 황금 도시락을 반품했어. 대표님께서 계좌번호 좀 말씀해달라시는데. 제가 남석고 출신의 서울대 법대를 학사, 석사, 박사까지 밟은 사람입니다. 사실 스앵님은 서준이네와 함께 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자식들을 맡아주신다면
전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스앵님은 서준이네를 기습 방문하고 어서 오세요, 선생님. 본격적인 교육 환경 검열에 들어가죠. 방음실까지 설치하셨네요. 아시다시피 공부하는데 집중력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천둥 번개가 쳐도 안 들리게 방음실로 만들었지요. 그러나 스앵님은 서준 아빠의 교육 방식에 혀를 내두르는데 교육을 하신 게 아니라 사육을 하셨군요. 야, 서준 아빠가 스앵님보다 더한 사람이었네. 이 방이 아이들에게 위압감을 준다는 생각은 못 하셨습니까? 심리가 위축되면 뇌세포 활동이 현저히 둔화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 성적이 오르길 기대하셨습니까? 그런데 서준 엄마는 스앵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우리 애들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서준 엄마는 서준 아빠라는 마수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스앵님을 찾은 거였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한편 예서 엄마는 급히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골드바를 거절한 스앵님의 단호함에 똥줄이 타서 직접 단판을 지으러 간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야, 무릎까지 꿇었어. 예서 엄마는 자식의 서울의대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우리 애서 좀 다시 맡아주세요. 우리 애서 꼭 서울의대 보내야 돼요. 의사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저한테 물으셨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서도 영재처럼 만들 생각이냐고. 이에 스앵님은 예서 엄마의 진심을 확인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영재네 같은 비극이 생겨도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입니까?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안돼 큰일 난다. 네, 아이고, 그럴게요. 감사할게요. 감사하고 말고요. 그래서 당분간 귀가 시간 더 늦어질 겁니다. 그동안 못했던 걸 보충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예서 엄마는 스앵님의 마음을 다시 얻어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눈물을 닦으며 돌아서는데 야, 근데 바로 웃었어. 아,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예서 엄마는 뜻밖의 인물을 마주합니다. 바로 잠수를 탔던 영재가 그 집골로 찾아온 겁니다. 영재야! 영재야! 하지만 영재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영재야! 네가 복수하려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그런데 예서 엄마는 스앵님 편을 들고 선생님은 단지 네 마음을 적극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을 뿐이야. 그래, 난 널 합격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 영재!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도. 네가 엄마를 떠나지 말았어야지. 너 네 엄마 다시 볼 생각 없었잖아. 부모 자식 인연 끝낸다고 했잖아. 영재는 칼을 집어드는데 이게 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나 이때 예서 엄마가 몸을 날려 칼을 대신 맞아요. 어떻게 참으세요? 와, 자식 서울의대 보낸다고 칼까지 맞았어. 이에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던 스앵님마저 예서 엄마에게 감동을 먹고 이만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 선생님께서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때다 싶은 예서 엄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 예서는 영재 같은 일. 어머니, 예서와 영재는 다릅니다. 이렇게 칼빵 우정을 쌓은 예서 엄마와 스앵님은 한 배를 타게 되죠. 예서 최선을 다해 케어하겠습니다. 전 무조건 선생님만 믿을게요.
한편 서준 엄마는 뒤통수를 빠따로 내려치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김주원 선생님만 믿고 있었거든요. 믿고 있었던 스행님이 서준이를 버리고 다시 예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애들을 안 맡으시겠다는 거예요? 서준이 기준이보다 더 가능성 높은 학생을 초이스하셨을 겁니다. 가능성 높은 학생이요? 이에 옆에 있던 서준 아빠가 극대노하는데 예서를 다시 맡으신 거 당신들 지금 장난해? 학원 선생 주제에 누굴 갖고 놀아? 최 선생. 와 스행님도 서준 아빠를 손절했어. 여보세요. 그러자 서준 아빠는 내가 하는 수밖에. 다시 자식 교육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애들 계획표 다시 짜야겠어. 아 나 이 인간 미치겠네. 그래서 서준 엄마는 스카이캐슬의 오은영 박사를 찾아가는데 좀 쉬었다 해요. 바로 신하고 수석 입학 아들을 둔 우주 엄마였어요. 아니 아무리 대학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비싼 사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아빠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애들이 스터디 룸에만 들어가면 내가 다 숨이 막혀요. 이에 우주 엄마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라고 조언해 줍니다. 승혜 씨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요? 한편 수환 엄마와 우주 엄마의 사이엔 스파크가 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게 해줘야 안녕을 하죠. 수환 엄마의 눈엔 우주 엄마가 스카이캐슬에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보였던 거예요. 내가 독서 토론 없앨 때도 승질 죽이고 참고 또 참았는데 그래서 수환 엄마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강남일 때 주름 잡던 일진 출신이야. 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리는 꼴 더는 못 봐. 틀리면 교양이고 체면이고 나발이고 청담동 핫팬츠 성깔대로 할 테니 와 청담동 핫팬츠였어. 그런데 이때 명심해 주세요. 에? 왜? 꼿꼿한데. 스카이캐슬에 알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서준 엄마가 오한마로 남편의 머리를 아니 방음실을 부셔부셔 하는 소리였어요. 차장검사와 결혼하고 숨죽여 살아왔던 10수년. 이것은 서준 엄마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방귀를 드는 소리였습니다. 야, 속 시원하다. 근데 이거 뒷감당 할 수 있겠어? 아니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한 거야? 당신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던 생활비 앞으론 와 치사하게 카드를 자르고 있어. 주급으로 줄 거야. 하지만 서준 엄마는 어제 서준 엄마가 아니었으니 이걸 저녁이라고 차려? 야 저녁이 컵라면이야. 저녁 맛있게 드세요. 서준 아빠가 지무덤을 지가 팠는데. 한편 주남대 병원장은 우주 아빠를 센터장으로 점찍 얻었어요. 할 거야 말 거야? 해보겠습니다. 그래? 우주 아빠가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최고의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의국이 발칵 뒤집혔나 봐. 결국 우주 아빠의 센터장 승진 소문은 예서 엄마 귀에까지 들리게 되고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축하 바안이라도 보내야지. 미쳤어? 내 남편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수환 아빠나 잘 챙겨. 이에 예서 엄마는 시엄마를 찾아가요. 소문 들었다. 황치영 교수가 유력하다지. 네. 사실 시엄마는 주남대 이사장에게 청탁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권력자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사장님께 말씀. 그런데 시엄마는 며느리에게 팩폭을 시전하는데 센터장 사모님 소리 듣고 싶으면 네가 나서지 그러니?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고 속이는 게 네 특기잖니. 와 예서 엄마 울겠다 울겠어. 그 캐슬에서는 아직도 네가 은행장 딸인 줄 알지?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는 애가 지 남편 출세길 하나 못 만들어내. 내가 두 손 두 발 든 애비 첫사랑까지 떼어내고 그 자리 꿰어찼잖니. 근데 첫사랑?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나저나 예서에게는 둘도 없는 앙숙이자 라이벌이 있었는데요. 야 김혜나, 뭐가 문제야? 시험 문제 인강에서 내신다잖아. 넌 빠져. 그 라이벌은 우주가 아니라 해나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예서가 항상 1등을 해왔지만 해나와의 점수 차이는 고작 한 문제 차이였어요. 아, 보통 코디가 아니구나. 거기다가 해나는 가난한 집안의 아픈 홀어머니까지 돌봐야만 했죠. 누가 병원비 떼먹어요? 지난 3년 동안 내가 병원비 떼먹은 적 있어요? 이번 주 내로 보낼게요. 보낼 거니까 우리 엄마 하루에 2번씩 꼭 드레싱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효녀 해나는 아픈 엄마를 모시러 병원에 갑니다. 한편 예서 엄마와 아빠는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이때 전화 안 받아요? 분위기를 곱창 내는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강준상 교수님. 누구시죠? 누구시냐고요? 저 은혜예요. 김은혜. 와, 예서 아빠 표정이 갑자기 싹 굳어버렸어. 긴히 꼭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아니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놀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쑥. 긴히 꼭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서 아빠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누구예요? 잘못 걸었다는 말 못 들었어? 사실 전화를 건 사람은 예서 아빠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은 해나의 엄마였죠. 과거에 예서 아빠랑 해나 엄마가 사랑을 했었는데 예서 엄마가 둘 사이를 갈라놓고 예서 아빠를 가로챈 거였습니다. 너 때문에 은혜와 헤어졌어. 너만 없었어도 은혜랑 은혜! 여기 네 새끼들 안 보여? 네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꼴값 떨지 마. 그래서 벌 받았잖아. 은혜를 버리고 겨우 너 같은 걸 만나다니. 야, 그럼 해나가 어쩌면 예서랑 배다른 자매일 수도 있겠네요. 한편 예서 엄마는 뜻밖의 희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 사장님께 말씀드렸다. 조만간 좋은 소식 할 거다. 시엄마가 예서 아빠를 센터장이 되도록 힘을 써준 겁니다. 넌 그저 예서만 서울 의대 보내면 된다. 이에 예서 아빠는 센터장이 될 생각에 의기양양해져요. 굴러온 돌이 까불어. 그런데 이때 예서 아빠에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나는데, 예서 아빠는 유능한 의사였지만 기계처럼 수술을 해서 그만큼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도 많았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수술 받고 다리 됐어. 멀쩡한 다리가 마비가 됐다고. 이에 예서 아빠는 빤스런을 하고 강준사. 이 나쁜 놈아. 내가 보상해줬잖아. 돈 받아 처먹고 사람 피를 말려도 유분수지. 억울하면 소송해. 이씨. 아니 의사가 칼을 잡아야지 총을 잡아. 이렇게 예서 아빠의 센터장 승진은 제동이 걸리게 되죠. 저를 센터장보다는 동료로 생각해 주시고 결국 우주 아빠가 센터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척추 관절 예서 아빠는 쓴잔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넌 왜 의사가 됐냐? 엄마가 하라고 해서요. 그러나 예서 내에서는 아직 우주 내에 자랑할 것이 있었으니 축하해요, 우주 엄마. 우주는 전교 20등 밖으로 밀려나고 예서는 또 전교 1등을 했던 겁니다. 아, 이번에 예서가 또 전교 1등 했잖아. 우주는 몇 등 했어요? 애들 성적이 뭐가 중요해? 오늘은 우주 엄마 축하하는 자리잖아. 야, 예서 1등한 거 자랑하려고 초대했어. 감사해요, 선생님.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예서 엄마는 스앵님을 만나 만족스러움을 드러내는데요. 그나저나 우주는 어쩐데요? 공동수석이던 애가 20등 받기라니. 하지만 스앵님은 예서의 이번 1등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주 걱정하실 때가 아닙니다.
예서가 우주를 좋아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우리 예서가 우주를 좋아한다고? 우리 예서가 우주를요? 사실 예서는 우주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우주는 해나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그런데 갑자기 스앵님을 아는 체 하는 여자가 다가오는데 잠깐만요. 제니퍼 맞죠? 나 로라예요. 로라정. 케이는요? 케이는 잘 있어요? 그러나 스앵님은 단호하게 돌아섭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케이는요? 케이는 잘 있어요? 하지만 스앵님은 진짜 제니퍼였으니 야, 스앵님이 제니퍼 맞았어. 근데 왜 아니라고 했지? 사실 스앵님에게는 케이, 캐서린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는 기괴한 모습으로 유리창에 수학 공식을 적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사연이 있어 보이는 케이의 행동. 과연 케이에겐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다친 데는 없고? 평소처럼 놀고 있었습니다. 너 오늘 학원에서 저녁도 안 먹었다며? 한편 예서 동생 예빈이는 파업을 선언하고 어머, 너 뭘 째려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학원을 다니느라 진이 빠져버린 겁니다. 너 기말고사까지 망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예빈이는 결국 가출을 결심하죠. 야, 챙길 건 다 챙겨서 간다? 그런데 예빈이는 우주 엄마를 마주칩니다. 예빈아, 이 밤중에 어디 가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아줌마한테 말해봐. 우주 엄마는 가출하려던 예빈이를 집으로 데려가요. 다행히 예서 엄마는 우주 엄마의 연락을 받아 안심하고 예빈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그러나 안도의 한숨도 잠시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형제 태블릿. 그렇습니다. 예빈이가 영재의 태블릿을 챙겨나갔던 겁니다. 짜잔, 게임하려고 챙겨왔죠. 지금껏 예서 엄마만 간직하고 있었던 태블릿. 과연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스카이캐슬에는 어떤 피바람이 불어올까요? 드디어 복수할 날이 왔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탈출이다. 서울의대 합격증 던져줬으니까 자식 노릇 다 한 거지. 나 박영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자식이 아니야. 야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스카이캐슬,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정말 흥미진진하고 사회적 메시지까지 확실하게 담겨있는 전설의 드라마입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일종의 부촌에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혹은 자식의 성공을 위해 10억 넘게 들여가며 피 터지는 입시 로얄로드가 펼쳐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아주 죽어나죠. 할 수 있어요.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애들한테 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튼 스카이캐슬의 스펙이 빵빵한 부모들을 봤을 때 무엇을 느끼셨나요? 아, 저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의대 딸, 서울법대 아들의 부모가 되는 것만이 최고의 목표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부모들이 특별한 취미생활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우준애 빼고는 아무도 꿈이 없어요. 그게 사람 새끼냐고! 부모들이 이런 결핍이 있다 보니까 아,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 나의 꿈을 알고 그것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자식의 인생 설계를 해줄 시간이 있을까요? 그냥 내 꿈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바쁠 것 같은데. 저 위해서 꼭 서울의대 보내야 돼요. 의사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스카이캐슬 부모들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자신의 꿈을 찾고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인데 차라리 그 돈으로 자기 꿈을 자기가 이루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결국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쎄 빠지게 공부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행복하지 않는데. 자식이 먹고 사는 게 걱정이다 그러면 직업을 찾아주지 말고 그냥 건물을 사줘. 그게 더 도움이 돼요. 굿.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예서 할머니처럼 되는 겁니다. 예서 할머니가 학력고사 전국 1등 아들을 만들어낸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한 컷도 웃는 장면을 못 봤습니다. 아마 연출상 드라마 끝까지 웃는 모습은 없을 것 같은데 요렇게 되실 겁니까? 야갈머리 확. 그래서 재미면에서도 그렇고 메시지 또한 훌륭한 스카이캐슬 안 볼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아, 강추드려요. 이 드라마를 이제서야 보다니. 여튼 스카이캐슬 고정 댓글에 출처 적어놨으니까요. 리뷰 보고 재밌으셨다면 정주행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자식을 서울의대 보내려고 합격률 100%의 스행님을 찾아가 10억 넘게 입금하고 생각해보니 아, 이 돈이면 그냥 건물을 사줄걸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전설의 드라마. 자식의 꿈보다 네 꿈부터 어떻게 해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네, 선생님. 믿어요. 구린이들 쿡쿡 깎아?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앙.